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노무사 1차 경제학 시험과 관련된 그 기출문제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기출문제를 잘 보셔야지 시험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고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잘 예상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요 기출문제를요, 아마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되신 분들이 마무리용으로 좀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공부가 좀 잘 안 돼 있을 때는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이론 공부를 좀 원래 하셔야 되겠죠. 근데 학교에서 뭐 경제학을 전공하셨거나 아니면은 좀 공부를 하신 분이 있으면, 이론까지는 듣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학원에 지금 그 객관식 경제학이라고 따로 수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약간 여기에 뭐 회계사라든가 간평사라든가 많은 문제가 들어있는데 노무사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 이론 정리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기출 관련된 다양한 꼭 노무사 문제만 풀지는 않고 다른 그거랑 비슷한 스타일의 유형 봐가지고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요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요것도 만약에 이제 하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출만 좀 이렇게 공부하셔서 이게 제가 이제 6개년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25문제씩 나오게 되는 거니까 약간 거의 한 150문제 정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책을 문제 자체를 한 문제에다 한 페이지씩 제가 이렇게 배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교재도 보면 교재가 약간 어떻게 보면 150페이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만 잘 푸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요거 설명을 좀 이렇게 1개년 정도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내용이 조금 따라가기 힘들다거나 정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요 단계 전 단계를 거치시고 그 다음에 오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과 수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그냥 우선 요 기출 수업 한번 들어보시고 약간 거기 힘들면 이쪽으로 다시 가시고 만약에 이거마저 안 되면은 사실 이론 수업부터 다시 하시긴 하셔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노무사에 나오는 경제학 시험이 다른 여타 시험 문제 수준보다 난이도가 약간 좀 이렇게 점수를 잘 받게 해서 한 중하 정도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나오는 문제가 진짜 노동경제라는 2차 과목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과 관련된 뭐 효율적 임금이라든가 노동과 관련된 생산 요소 입장이라든가 등등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점수도 어느 정도 확보하시고 혹시 나중에 2차에서 노동경제를 선택하시면 또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그냥 1번서부터 이렇게 문제를 볼 텐데 실제 문제는 약간 미시랑 거시 문제가 이렇게 막 뒤섞여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약간 공부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순서를 좀 우리가 배우는 미시 문제부터 해가지고 짝짝짝 이렇게 배열을 했거든요. 그래야지 강의하기도 편하고 공부하기도 편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대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1번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우선 2015년도 노무사 경제학 기출 경제원론이죠. 1차 기출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간단히 보시면은요. 자, 어떤 제품의 수요와 공급 함수는 다음과 같은데요. 공급자에게 거기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수요자에게 하더라도 공급자에게 부과하나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공급자에게 제품 한 단위당 10원만큼의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 1번은 거기 나와 있는 수요 공급 곡선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세를 부과했을 때 귀착이 누가 부담하는가 그거죠. 여기 Q라고 하고요. P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이게 수요 곡선이고요. 공급 곡선이 있어요. 자, 아시겠지만 공급자한테 세금을 때렸으니까 얘한테 세금이라는 텍스를 부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공급자한테 세금을 때리게 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어차피 이제 공부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물건 사는 소비자한테 세금을 때렸다 해볼게요. 소비자한테 때리면요. 여기에 이제 세금을 때리게 되면 어쨌든 결과는 똑같지만 법적인 형식적 기작은 좀 차이가 나요. 얘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편익만큼 이렇게 감소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점은요. 점 3개를 찾으시면 되죠. 여기가 조세 부과하기 전에 비포 점이고요. 새로운 점 여기가 1 찾으시면 이게 바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세금을 이만큼 내니까 이게 세금 내고 난 나머지 이게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12를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여기가 0 이렇게 있다가 물건 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때렸으니까 이 사람이 이만큼 수요곡선이 안쪽으로 이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이렇게 싸게 물건을 구입하지만 생산자가 실제
받는 가격은 요 가격이지만 소비자도 실제 내는 가격은 여기서 이만큼 세금을 더한 것을 내기 때문에 1점 해서 이게 피소비자가 되고 이게 피생산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도 똑같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후생 손실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 계산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요게 바로 소비자 후생의 감소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생산자 같은 경우는 후생이 얼마나 감소합니까? 라고 하면 이만큼이 감소하겠죠. 노란 색깔 칠한 만큼 감소한단 말이죠. 그때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되냐면 단위당 요만큼 거래가 됐는데 단위당 T를 이렇게 부과하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직사각형 면적만큼 있죠. 이게 바로 정부의 조세 수입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후생 손실은 여기 나와 있는 오각형인데 정부가 가져가는 조세 수입이 직사각형 면적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빨간 색깔, 그쵸? 이게 삼각형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버거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데드웨일 로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런 걸 구하라는 걸 낸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경제학의 관심사가 되네요. 자, 실제로 응용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문제를 보시면은요, 거기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나와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공급 곡선 여기다 어쨌든 효과가 똑같으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공급자에게 세금 때리는 걸로 바꿔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직 축에 이게 P로 돼 있잖아요. P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공급 곡선을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Q로 돼 있는데 그걸 P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P로 바꿔주시면은요, 조세부과전에 P가 2분의 1 Q, 물론 이제 균형에선 같기 때문에 그냥 Q라고 써도 돼요. 플러스 50 이렇게 되고요. 수요 곡선은, 자, 수요 곡선 역시 P로 바꿔주시면은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P는 마이너스 2분의 1 Q에다가 플러스 15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조세 부과 전에 균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때 얼마의 세금을 부과했냐면 생산자, 공급자에게 10원만큼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여기에다 플러스 10만큼 상방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조세 부과 후의 가격은 2분의 1 Q에다가 플러스 10만큼 더하니까 6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0, 1점, 점점점 해가지고 2점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물어본 거는 물품세 부과 후의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얘기 안 하면 요거겠죠? 균형 가격. 그래서 점점점에서 이게 피소비자 가격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실제 시험장 가시면 계산 문제가 또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연산이. 그래서 요거 두 개 잘 해가지고요. 이것도 연습장에다 해보셔야 돼요. 간단한 거지만. 그래서 놓고 푸시면 요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연습해서 보시면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요.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계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재와 X에 대한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영향 미치는 게 X의 가격, Y의 가격, 뭐 소득 M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른 것들은 다 고정돼 있고 X의 가격이 변했을 때 얘가 얼마나 변하는가 이게 관심이라 할게요. 얘네들 다 고정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수요에 영향 미치는데 가격이 영향을 준다 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해요. 수요의 이거 가로로 묶을게요. 가격 탄력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가격이 변화했을 때 소비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가격의 변화율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단위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X의 가격이 얼마였는데 얼마나 변했니 곱하기 100. 100은 뺄게요. 그 다음에 QX가 얼마였는데 얼마나 변했니 이게 Q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델타 PX분의 델타 QX 이렇게 되고요. QX분의 PX 이렇게 되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거는 탄력성, 이게 클수록 탄력성이 커지겠죠? 이게 클수록 탄력성이 커지는데 이거는 기울기의 역수다라는 거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거인데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비싸지거나 소비량이 작아질수록 탄력성이 커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직접 계산하세요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우하하는 직선으로 돼 있으면 거기 보니까 P는 P로 바꿔주시는 게 편하겠죠. 90-Q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절편이 여기가 90 이렇게 되겠죠. 자, 있을 때 각각의 점에서 탄력성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 해설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포르크 편법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방법은 뭐냐면 이게 분모분의 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닮은 꼴 때문에 분모분의 분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으로 푸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리만 잘 아시게 되면은 계산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구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것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요. 1번이 틀렸으니까 1번 한번 볼게요.
가격이 10일 때 가격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하면 가격이 10이잖아요. 여기 10이에요, 10. 10이다라고 하면은 이 수요곡선 여기까지 대응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분모가 뭐예요? 여기가 90이잖아요. 90에서 10까지 거리니까 이거는 80이고요.